2023년 제20년을 맞이한 원주 한칠중명의 동아리 토론 한마당 둘째 마당 고등학교 결승전 둘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집에 학교에 제2발제자가 발제하게 되는데 둘째 마당은 발제 시간이 2분입니다. 그리고 주도권 시간은 3분이니까 각 학교별로 1분 30초가 될 수 있겠죠. 자, A조 제2발제자 진강고등학교 자기소개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강고등학교 제2발제자 정지우입니다. 저희 주장에서 아동이란 아동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뜻합니다. 대강부서 후룰에서는 주인공과 친구 태연이는 입양아입니다. 이 외에도 친구와 같이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아이들 중 입양 말고도 입양이 30배가 되는 아이들이 신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호 필요 아동의 가정 위탁 보유율은 29.9%로 70%가 넘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어렵게 위탁 가정을 만나도 위탁 아동과 위탁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면 가정이 같이 쓰던 물품임에도 따로 계산하여 아이 앞에서 같은 가정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심한 성격의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자 학부모 운영비에 이원회에 지원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위탁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나이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양육 보조금 지급을 권장하지만 실제 지원은 2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탁 가정은 가계비 추가 지출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급비 증빙을 위해 6개월마다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탁 가정은 친부모의 도움 없이는 학교에 낼 증명서, 돌봄 서비스 여건 등 일상생활의 여러 일들이 제한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와 친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탁 아동은 위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저희는 위탁률을 높이고 위탁 가정의 인식을 개선하려면 첫째, 지원금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지역마다 달랐고 국가 권장에 못 미쳤던 금액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행정 편의를 위한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위탁 가정과 위탁 아동의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둘째, 위탁 가정에서의 동거인 신분의 위탁 부모가 위탁 아동의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부모에게 제한적 범위에서의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위탁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어야만 아는 제도가 아닌 모두가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2초 마지막에 빠르게 마무리해서 시간을 붙였습니다. 이제 A조의 발제에 대해서 B조와 C조의 주도권 토론. 먼저 B조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지정 관련자 시작해 주십시오. 위탁 관련된 교육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정책이 있으신가요? 위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위탁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위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정훈 토론자 이어주세요. 네, 그 동거인 신분에서 제한적 범위의 후견인으로 인정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그 후견인이 그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의 신변에 비해를 가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법적 후견인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낼 증명서나 돌봄 서비스나 여건을 만드는 등에 대해서는 악용할 여지가 없고 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민규 토론자. 마지막에 그 위탁 부모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나요? 네,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제도나 방안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야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게 되어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올라오면서 위탁 가정이나 위탁 아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듯 위탁 아동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C조에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권정훈 토론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 가정에서
이제 가정 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위탁 가정 외에도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위탁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탁 아동의 지금 성인이 된 위탁 아동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위탁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 또 미국 한인 가정 상담소 김은진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위탁 아동은 위탁 가정에서 자랄 때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 가정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현 토론자. 먼저 아까 인터뷰를 통해 이제 재반박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의 대상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나 이쪽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까? 맞습니까? 정부에서는 월 30에서 50만 원의 양육 보조급 지급을 권장하지만 위탁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조 발제에 대한 토론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B조가 발제하고 C조와 A조의 주도권 토론 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B조 준비됐나요? 네, B조에서 제2발제자 시작해 주시오. 시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성고등학교 제2발제자 김민재입니다. 저희는 학교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시로는 현재 대성고등학교에 있는 한 동아리에서 올해 9월 대성고등학교 학생 30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조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이전에는 장애인 비하 표현 사용 횟수가 영해라는 비율이 26.1%에서 56%까지 교육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8회 이상 사용 빈도 역시 16.8%에서 8.1%로 2배 이상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저희 팀은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은 인식 가능한 수소자와 인식 가능하지 못한 수소자에 대해서 나누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식 가능성이란 사회문화 교과서 148쪽을 보면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식별 가능성을 지닌 대상으로는 우리가 교육으로 우리의 초점을 전환할 수 있는 봉사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남들과 다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부분을 보고 그들에게 무언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그 시선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장애인 이용 시설을 늘려 우리의 주변에 장애인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별 가능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교육이 역시 필요합니다. 식별 가능하지 않은 대상으로는 그 대상 도서에 나오는 유리와 세윤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선과 인식 등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관점이 달라지기 전까지 그들이 수수자임을 드러내기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유리 역시 스스로 고아인 것을 밝히지 못하고 속으로 고민을 표현했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학교에 위클래스의 접근성을 늘리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친근감을 조성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모든 학생이 상담사 필수 상담을 하게 하는 등 위클래스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2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B조의 발제에 대해서 C조와 A조의 주도권 토론, 먼저 C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C조의 지정 관련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유리 같이 이제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리와 그 동생은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하지 않다고 식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저희가 말씀드리는 식별 가능성은 그들을 처음 봤을 때, 딱 보았을 때, 이를테면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리가 한쪽이 없으신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대상을 식별 가능성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대상 도서에 나오는 유리와 세윤이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들 모두 역시 고아라는 스스로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식별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조에서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현 토론자. 아까 그 위클래스를 활용해가지고 비식별 대상에게 지원을 해주자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6%의 학생이 위클래스를 이용한 적 없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추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클래스에 대한 신뢰성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 이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또 위클래스에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을 때는 상담 비밀 보장이 안 됨의 이유로 높지 않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정책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잘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위클래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위클래스에 대해서 홍보를 먼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클래스에 대한 홍보 진행 방향으로 캠페인 등을 뽑을 수 있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에서와 같이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상담을 하게 하는 방향을 통해서 위클래스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황했구나. A조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장애인 보호 시설을 늘려서 주변에서 장애인이 있다는 인식을 늘려야 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 보호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방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현재 저희 대성고등학교에는 건물이 총 두 채가 있는데요. 그 두 채 중 한 채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학교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한 계단의 옆에 손잡이와 또한 화장실에서 그 장애인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모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식이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수치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는 없으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 토론자.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인식 가능 소수자와 인식 불가능 소수자를 나누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인식 불가능한 대상을 인식 가능한 대상과 묶어서 처리하다 보면은 그들은 원치 않았는데도 원치 않는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아이지만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내버리게 된다면 유리로서 받을 정신적인 피해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두 분류로 소수자를 나눈다면 서로 필요한 이쪽 정책도 필요할 수 있고 저쪽 정책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버린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못 받을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별 가능하지 않은 대상과 식별 가능한 대상을 묶었을 때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하지만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딱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하게 시간이 되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론과 재발론의 원칙 하나를 얘기해 주면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짧게 묻고 짧게 답하자. 적어도 반론을 짧게 하면 좋고, 재반론은 반론했던 시간만큼을 쓰는 게 좋아요. 반론을 내가 10초를 물었는데 답변을 1시간 또 답변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또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토론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짧게 묻고 짧게 답하는 것이 계속 주고받으면 좋은데, 지금 좀 답변이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짧게 묻고 짧게 답하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반론에 참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과정이 끝난 거죠? 아니다. 시나가 있구나. 헷갈리네. 이제 C조에서 제2발제자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아니다. 발제하겠습니다. 발제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누리 방임하는 일입니다. 먼저 학교 선생님이 신고 의무자인데 아동학대 신고율이 14.3%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통해 이런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잘 알음으로써 학생의 사정을 잘 알기를 통해 신고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신고를 통해 가는 곳은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4시간대로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를 하게 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란 학대로부터 아동을 응급 즉각 분리 조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의식주 및 여가 상담까지 지원해주는 곳이며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는 비공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8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발생 장소의 경우도 가정 내가 7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분리된 경험이 있는 사례에서 피해 아동이 최초 보호되는 장소 유형을 살펴보니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83%로 가장 높았고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가 12%입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서는 3에서 9개월밖에 못 머무르고 퇴소 후에는 복귀율은 55.2%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기간을 더 늘리고 열악한 근로자의 연봉을 올려 인력 확충을 통해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을 늘려 대학을 가거나 취직까지 할 수 있도록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학대를 받는 아동의 청소년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딱 맞게 잘 해주셨어요. 좀 더 목소리를 자신 있게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C조의 발제에 대해서 A조와 B조의 주도권 토론, 먼저 A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네, 박근 토론자. 네, 그 처음에 학교에서 한 번씩 아동학대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학급 인원 전체를 한 명씩 불러서 만약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면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상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후반에 인력을 늘려서 한 명당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방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 아동학대 관련 피해 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2022 기준 월급이 180만 원이고 24시간씩 2명씩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350만 원으로 6명에서 7명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매우 부족한데요. 그래서 정책을 통해 지원금을 늘린다면 이들을 좀 더 학업까지 관리할 수 있을 거고 더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연수 토론자 해주세요. 발제 잘 들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그 분들의 현재 1인당 관리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명당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근로자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몇 명으로 늘리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당 한 명에서 2명 정도로 근로자를 2명 정도 더 늘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우 토론자만 한 번 시간을 더 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고 또 학교 선생님 상담을 통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가 선생님과의 상담이 없어서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는 아까 말했듯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학교 선생님이 가정 안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알게 된다면 신고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B조에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토론자 준비됐나요? 네. 아까 선생님과 상담해서 자기가 아동학대를 받는
것을 말해야지 선생님이 알 수 있는데 그걸 과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기 가족 사정을 털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상담은 소텔입니다.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민규 토론자. 기존이 아동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3에서 9개월 맞습니까? 기존의 보호 기간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설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간. 기존의 보호 기간은 일단 4개에서 9개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학에서 취직이 가능할 때까지는 확대하겠다라는 의미 맞나요? 네. 그러면은 그때 사용되는 그 재화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오고 사람들의 투자를 축소하여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그 정도 금액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지원금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반응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전략교육 시간 2분 뒤에 각 팀의 최종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